법대로 해 법대로 생각하지만 이들 멋대로 법대로 해 법대로. 생활에 꼭 필요한 진짜 생활법률을 알아보는 대행진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사연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퇴근길에 있었던 일인데요.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했는데 뒤에서 갑자기 쿵 하는 충격이 느껴지더라고요. 순간 당황한 저는 급히 차를 세웠고 상대 운전자도 바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급하게 차선 변경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빨리 보험 처리하자라고 상대 운전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보험사에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내 과실이 크겠지 싶어서 적극적으로 따지지 못하고 상대방이 안내하는 대로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블랙박스를 여러 번 확인해 보니 전형적인 뒷쿵 사기 수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고 처리는 끝이 났고 저는 사고 기록이 남아서 보험료는 인상되고 사고 벌점까지 받게 됐어요. 변호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피해자는 전데 혹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제 본인 과실인 줄 알고 빠르게 보험 처리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보험 사기였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뒷쿵 사기, 이게 뭔지부터 좀 알아야겠는데요. 예, 언어상으로 약간 느낌이 오긴 하는데요. 예. 이제 오늘 사연처럼 이제 무리하다 표현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차선 변경을 좀 급하게 시도하거나, 네.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뒤에 싹 붙어서 쿵 하고 들이받은 다음에, 뒤에서 차 멈춰서 세운 다음에 네. 보험금 타내는 거. 이제 이거를 이제 뒷쿵 사기다. 보험 사기 일종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뒤에서 차량이 추돌하면, 뒷차량의 이제 과실이 큰데요. 이제 네. 안전거리 위약부잖아요. 그렇죠. 예. 앞차량이 이제 교통법규 위반하는 상황에서 이 과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래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보험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 보험 사기 피해 규모가 무려 1조 1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어휴, 야, 이거 점점 참. 갱신되고 있는데요. 네. 예. 자, 이 보험금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 일으키는 자동차 보험 사기, 이게 이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자동차 보험 사기는 아주 오래된 범죄 유형 중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자, 해마다 이제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것도 커지는 거지만, 네. 이 사기 행각 관련된 게 조직적으로 공격수를 구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교묘해지고 있어서, 네. 자,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의도적인 보험 사기인지 단순 접촉 사고인지 일반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이걸 바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사고는 아무래도 피해자가 본인 과실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출근 시간이고 사람들 손가락질하는데 대응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속절없이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이게 보험 사기인지 아닌지 이건 현장에서 상대방 태도, 사고 정황 살피면서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을까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가령 예를 든다면 이제 너무 태연하게 다짜고짜 그냥 빨리 보험 처리하자라는 식으로 유도하거나, 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시간이 끌려지든 말든 관심 없는 형태로 이렇게 협상을 극단적으로 좀 나온다라고 예. 한다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 상대방 차량을 유심히 좀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범퍼에 반복적으로 충격받은 사고 흔적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보험 사기 아니야? 이런 징후가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무고한 분들의 피해가 클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이게 보험 사기로 적발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네, 보험 사기 관련된 처벌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금 취득하고 제3자가 보험금 취득하게 한 경우, 또 그리고 와서 보험 할증도 발생하니까요. 네, 그래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따로 있고요. 네. 그 8조 규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액 알바 구인 광고 올려서 유인하고 알선하고 권유하고 참여해라
이렇게 하는 광고 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을 음.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사연자분처럼 내가 이제 너무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보험 사기 피해였다는 걸. 네네네. 그러면은 벌써 다 끝난 상황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변호사로서 가장 권해드리는 거는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거에 앞서서 보험 사기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시는 게 고소장 접수를 하셔서 완벽한 지위를 획득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 통보도 받으시고요. 나중에 음. 이제 뒤에 설명드릴 내용들이 있는데 네. 이제 보험 사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알리고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영상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등 사고 직후 증거 자료를 최대한 다 확보해서 일단 제출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잠깐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특히 상대 차량이 일부러 속도 내서 충돌했거나 특정 구간에서 비정상적 운전한 정황, 보통 주변에 있던 차량들 블랙박스에 그런 게 많이 남거든요. 포착되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또 보험 사기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되면 사기단 형사처벌 받는 거고 보험사 역시 조사 통해서 이 보험금 지급 보류하거나 환수 절차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보험금 지급 보류 환수 절차. 근데 사연자분의 경우는 또 사고 기록이 남아서 보험료도 이제 본인의 보험료도 인상이 됐고 또 벌점까지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네, 그래서 고소장을 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 자, 보험 사기 피해자분들이 뭐 잘못한 게 사실 없죠.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고 때문에 지금 불이익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험 사기 피해자인 동시에 또 도로교통법상의 가해 차량 운전자로 됐으니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네. 또 사고 벌점 범칙금도 막 나왔어요. 그것도 막 냅니다. 없는 돈에 어휴. 갖고 있던 돈으로. 그렇죠. 자, 법 개정되면서 이거에 관련돼서 피해 구제 절차를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험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음. 보험 사기 피해 사실 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 그거를 경찰서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 사고 기록 벌점도 삭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확정 판결로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형사 피해자로서 확실하게 등록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네. 이 명칭이나 이름이 안 맞는다든지 회사 직원으로 되는데 운전자가 불확실하다든지 오. 이러면 제외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러시니까 고소장을 내시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네, 그래서 부당하게 할증됐던 보험료도 돌려달라 하시고 벌점도 빼달라. 너 왜 교육받아야 되냐 이거 이런 것도 그렇죠.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렇게 보험 사기 사고에 연루됐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블랙박스 잘 달아놓으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평소에 녹화가 잘 되는지 저도 한번 둘러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점검해 놓으시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사고가 나면 보험 사기인지는 자기 혼자서의 인지로는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러니까 시간을 좀 내셔서 예. 가벼운 사고라도 보험료 할증이 좀 상당히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사고 차량 탑승자, 목격자 등 같은 거를 좀 찍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 보험에서 사고 접수하실 때 보험에서 사고 접수야 당연히 번호가 나오니까 문제가 없는데 네. 경찰에 그냥 신고만 접수돼 있는 상태가 되면 나는 그냥 신고인 형태의 어떤 작은 낮은 지위밖에 안 되니까 고소인으로서의 강력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걸 고려하셔서 문제가 딱 인지가 되시면 네. 고소장을 보험 사기로 접수하셔서 적극적인 피해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거리 관련된 거, 충분한 거리 확보, 신호음수 이런 것들을 안전운전 생활하시는 습관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